안녕하세요. 지인쌤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는 후행지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데이터 안에는 상승을 알리는 신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을 알리는 신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시장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으면 큰 리스크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로 부동산 하락 신호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호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집을 언제 살지 팔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 신호 4가지. 첫 번째는 실거래량의 감소입니다.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적게 되고 있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10년치 거래량을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평균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거래량은 작게 돼요. 그런데 가격은 상승해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뒤에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 강도의 하락입니다. 부동산 지인의 시세의 값으로 저희가 시장 강도를 만듭니다. 이 시장 강도는 이 값이 시장 강도 0 기준으로 그 2로 올라가면 플러스로 가면 상승 시장이고 마이너스로 가면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고 계시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시장 강도가 0 이상인지 0 이하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 강도가 0선에서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해서 많이 상승할 때 떨어진다. 그러면 추세선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강도 값보다는 추세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강도가 하락하는 지역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매보다는 전세가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 강도 하락을 하고 이어서 매매 시장 강도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 시장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분양의 증가입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된 분량인데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주인을 찾는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물건과 똑같은 입주 물량입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미분양이 계속 쌓으면 가격 상승은 멈춥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미분양이 얼마큼 쌓여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지금 21년입니다. 21년인데 22년, 23년 물량이 적정 수요량보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미분양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여러분들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이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 가대 구간을 지나서 과소 구간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물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급감하고 떨어지고 이런 지역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실거래가 감소, 두 번째 시장 강도 하락, 세 번째 미분양의 증가, 네 번째 입주 물량의 증가, 이 4가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뒤에서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어떤 지역이냐? 부산의 대장이죠. 부산의 대장인데 멀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위에가 시장 강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 그리고 밑에는 수요 입수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강도가 요때 영선이었죠. 영선에서 계속 우상향을 했고, 그런데 거의 꼭지 상태에서 지금 시장 강도가 떨어진 상태, 추세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추세선으로 떨어져 있는데 추세선으로는 떨어지지만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승은 이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달리는 자동차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속도를 150km를 달렸는데 속도를 줄이는 거죠. 속도를 150에서 130으로 줄였다 해서 시장이 안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밑에 내려오시면 평균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 거래량도 동반을 하는데 시장 강도가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보시면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16년 하반기에서 17년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때 해운대구에 있는 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자동에 있는 경남 성경 21평이라는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거래가 차트인데요. 19년 9월에
전고점이죠. 가장 높게 찍혔던 금액이 얼마냐면 3억 천입니다. 3억 천인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시장 강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7년 9월에 거래된 게 얼마냐면 2억입니다. 저층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고점 우리가 상투를 잡았다 그러죠. 요때 고점을 찍고 가격이 쭉 조정을 받아서 이만큼이나 내려옵니다. 이만큼이나 가격이 떨어져 지금 최근에는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했습니다. 매물은 전고점만큼 나와 있죠.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시 보면 시장 강도가 이렇게 높게 있는 선에서 거래가 동반되지 않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거품이 끼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시장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에는 모든 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실제로 100 이상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타이밍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다른 지역이 어디냐면 광주 남구입니다. 광주 남구인데요. 광주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강도 굉장히 우상향을 한 상태에서 시장 강도가 이렇게 딱 꺾이고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평균 여러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남구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선동에 있는 포스코 더샵입니다. 33평형대입니다. 보시면 98년 9월 시점적으로 언제냐면 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였죠. 그러면 18년 하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고점 찍은 게 7억 3천이었습니다. 7억 3천이었는데 그때 약간 시장이 머물러 있다가 그 뒤로 이제 가격이 쭉 빠지는 거죠. 쭉 빠지니까 얼마냐면 19년 7월 달에 이것도 1층이긴 하지만 5억 2천. 무려 얼마 빠졌습니까? 거의 2억이나 빠졌어요. 밑으로도 계속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낮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전고점 이렇게 회복을 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더 볼까요? 대구 달서구입니다. 대구 달서구도 마찬가지죠. 시장 강도가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는 시점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올 평균 완전히 못 미치죠. 요때는 거래량이 평균 다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데 요때는 거래량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는 지금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성 프로지오라는 아파트인데 요때도 보시면 15년도 8월 달에 4억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3억 거래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요때도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15년도 하반기에서 16년도 15년 8월이 전고점이었고요. 그리고 16년 5월에 3억 여기도 보니까 1억 2천이 지금 떨어진 상태죠. 마이너스 1억 2천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해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버티는 사람이 이기지만 요때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거래가 안 받쳐주는 지역이 어디냐를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입니다. 2월 5일 날 집계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1월 달 집계가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50% 미만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은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모두 거래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는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이런 같은 경우는 아직 1월 달에 수집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비율적으로는 50에서 80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50% 미만 지역이 이 지역이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도 지금 51% 거래 비율이 좀 낮은 편이네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울산도 82.8%. 그래도 60%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0% 이하인 지역,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51%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분양 증가입니다. 충남 차트, 멀티 차트인데요. 이게 평당 매매 가격이죠. 그리고 시장 강도인데 밑에는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인데 보시면 미분양이 14년도 하반기부터 증가했죠.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 강도는 떨어지고 여기 시장 강도 0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 시장 강도가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도 움직이더라. 그래서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이 미분양 곡선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이 쌓여져 있으면 그 시장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경기도 평택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16년도부터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강도가 쭉 떨어지고 가격도 실제로 조정을 받는 상태고, 근데 그 미분양들이 지금 다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죠. 소화를 하니까 다시금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강도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미분양이 증가하는 이런 시점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상승을 못 합니다. 다음으로 경북 지역 하나 더 볼게요. 경북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도 지금 16년도부터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시장 강도가 떨어지고 가격도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태고, 이 미분양들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시장 강도가 상승을 하고 가격도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미분양이 상승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미분양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역행하는 곡선들이 보이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분양이 짓게 되는 게 2020년 12월이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조금 키워볼게요. 지금 크게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어디냐 보니까 강원도 원주가 지금 10월 달에 6개, 11월 달에 6세대였는데 지금 12월 달에 822세대가 늘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원주 요쪽에 미분양이 조금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 익산 같은 경우도 지금 387세대가 늘었고, 그래서 원주랑 익산이 미분양이 조금 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 입주 증가, 적정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어딘지를 권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한번 볼게요. 필요한 수요량이 100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매긴 겁니다. 그래 100%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99%로 표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을 때는 101%로 표기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찾으면 되겠죠. 과잉 지역들, 초과 지역들을 볼 건데, 수도권에 물량이 많은 지역, 21년, 22년, 24년도에 물량이 많은 지역을 제가 필터링을 했습니다. 필터링을 해보니까 인천 중구, 인천 서구, 수원시 팔달구, 그리고 성남시, 의정부, 과천시, 화성, 그 다음에 양주시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이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앞에 미분양 지역들을 살펴봤으니까 분양되는 물건들은 다 지금 청약에서 당첨이 된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미분양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축들이 지금 이제 가격을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물건들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나서 구축들이 가격이 움직일 거니까, 지금은 유동성 때문에 신축들은 당연히 가겠죠.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구축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라 봅니다. 다음 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하고 세종을 묶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그리고 대구 중구, 그리고 대구 달성군, 그리고 광주 동구, 그리고 대전 유성구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도 아까 미분양이 없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축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에 붙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근데 구축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기타 지방입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도 21년, 22년, 23년도에 과잉인 지역들을 필터링을 해보니까 강원도 속초, 그리고 충남 아산, 그리고 계룡시, 당진, 전남 광양시 이런 지역들이 지금 물량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프리미엄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기축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지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다른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 저금리죠. 저금리 그리고 통화량 이걸 한번 살펴보면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M2라고 그러죠. 통화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13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무담보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2000년 초반에 금리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살펴보면 대략 5% 정도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거의 높게는 5%, 6%까지도 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용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2%대, 1%대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 풀릴 것 같은데 그런 기조에서 지금 데이터로 수급만으로 보고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죠. 그렇듯이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금리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실무자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자산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4가지 신호를 확인하시고 이 신호에 적응되지 않는 시장을 여러분들 살펴보신다면 안전하게 투자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실무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잃지 않는 투자 응원합니다.